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우리가 배운 8번 수지 빗개는 천자를 돕기 위해서 천자를 중심으로 모인 뜻인데 모이고 모이면 쌓이게 되는 것이니 9번 풍천소축계로 봤습니다. 풍천소축계의 개상은 하늘 위에 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음양이 화합되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손께에서 말하고 있는데 손은 입야라 작은 틈새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람이고 바람은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 모인다고 해도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니 크게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축은 작을 소에 쌓을 축으로 축은 지야라 쌓을 축자는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야 쌓을 수 있습니다. 축자 속에 거물 현자는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뜻도 있는데 많이 쌓여서 높아지면 그 끝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천소축계의 도전계이고 짝이 되는 계는 천택리계입니다. 천택리계는 밟아간다는 뜻으로 예의를 갖추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재물이 쌓이고 문화가 쌓이는 과정에서 밟아간다는 뜻으로 서로의 뜻을 잇고 있습니다. 음양이 모두 바뀌는 배합계, 전병괴는 내지 옛계로 땅 위에 생명체들이 움트면 번성해지므로 기반을 든든히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역시도 비가 내려서 만물이 풍족해짐을 기다려 쌓아가는 상이니 서로 뜻이 통합니다. 혹계는 화택규괴인데 귀는 어긋나 있다는 뜻인데 풍천소축은 아직은 적게 쌓아지는 때이니 크게 쌓아가려는 뜻보다는 뜻이 어긋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는 구름이 웅크리고 서쪽 교회의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가 되어서 만물을 적셔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천소축계에서 주로 백성을 키우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번 풍천소축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번 풍천소축계의 계산은 소축은 형하니 미룬 부르는 자아 서교일세니라. 소축은 형통하니 빽빽한 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서교로부터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소축회는 하나의 음효가 상하의 양효와 호응하고 있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축계의 주효는 육사효인데 음자리에 음효가 앉아서 발음 위치를 얻은 육사효이지만 힘이 약해서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나절의 부드러운 음효의 기질과 공손하고 겸손한 바른 덕으로 정성을 기울인다면 강건한 주변의 양효들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은 육사효가 다섯 양효와 같은 마음으로 통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미약한 음이지만 고유의 부드러움으로 강건한 양효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께는 강한 에너지를, 외께는 순종적인 의미인데 주효인 육사효는 득정으로 득유하였고 구오효는 득중하였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있다는 형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룬 부르는 짙은 구름이 하늘 위에 있지만 아직 비를 내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육사효와 다섯 양효는 모두 번성해지고 크게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지만 아직은 소통하는 마음뿐이지 결실을 이루지는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아 서교는 내가 서쪽 교회로부터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자아에서 아는 효사를 쓴 주공이
문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왕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교는 내혹계 택계에서 서쪽의 방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다스리고 있는 은나라의 서쪽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천 소축계는 문왕이 서쪽 땅을 맡아서 다스리면서 덕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얻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힘이니 만 백성에게 은택을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음양이 배합되어야 비를 내리고 만물을 번성해지고 크게 싸울 수 있는데 음양 배합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괴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려서 만물을 적셔줄 때까지 성급하게 굴어서도 안 되고 분수에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소나절이 처신처럼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도 유순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풍천소축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풍천소축계는 비록 미약하지만 강함을 서로 더욱 쌓아서 크게 대축하기를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초기 단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왈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군제 이하야 의문덕 하나니라. 상에서 가로되 바람이 하늘 위로 움직이는 것이 소축이니 군자가 이로써 문덕을 아름답게 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하늘 위를 행함은 바람이 흔들리는 상이니 두텁고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군자는 소축의 때에는 바람의 기운은 있으나 바람은 형체가 없음이니 형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는 스스로 문장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쌓아가며 밝은 덕을 키워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하는 도덕보다는 작은 의미의 내면의 덕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것을 의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의 글은 천지 자연 현상에 부합하는데 요지를 두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 풍습 등 다양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특히 풍천소축계에서는 문왕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괴입니다. 서쪽의 주나라 서백이 문왕인데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폭군인 주왕이 문왕을 유리옥에 수년 동안 가두었습니다.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주역의 64개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그의 애첩인 달기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폭군의 전형으로 주지육림과 포락지형으로 상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환이나 근심 속에서 지은 글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문자가 없던 사망 시절 복희씨가 그려놓은 괴라는 부호는 은나라 말기 문왕에 의해서 문자인 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후 문왕의 아들이신 주공이 괴의 각효에 효사를 달아서 그 뜻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를 경이라고 합니다. 이후 춘추시대 공자께서 술이 부작하시어 주역을 시빅으로 해설을 하시니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유학자인 공자께서 복희씨의 괴상 그리고 문왕의 단과 주공의 효사를 설명하면서 글의 끝맺음을 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은 유학의 철학 도서로서 상수역에 철학자의 사상을 입힌 의리역으로 면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점서에서
경전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